한반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미국의 덤포드 합참의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2주일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소장님 먼저 지난주에 북한 전략군이 이제 괌 포위 사격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8월 중순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중순에 들어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8월 중순 이 무렵에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일주일이 최대 고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항상 이런 그 도발적 그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보면은 가보면 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기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목함조라 그 지뢰 도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 통첩을 24시간을 줬습니다. 그럼 24시간 이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도 북한이 만약 비록 그 30-40km 그 내에 이것을 이제 쏘는다고 하기는 하나 만약에 이것 자체도 미 당국은 자기들의 그 국가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공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또 역대응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북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이것 때문이라도 실질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뭔가 자기들이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럼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히려 지상에서 이것을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습적으로 뭔가 이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문제, 그게 SLBM이라는 게 있죠. 잠수함이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괌 방향으로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방향으로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 이런 도발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미국 언론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미군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동향이 있느냐 보니까 아직까지 비치어지지 않고 있다. 대응할 그런 기미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어느 정도 그런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적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군은 일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미 본토에서도 신속 증원군이 될 수 있는 25사단 경보병 사단이고 스트라이크 장갑차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수송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제82 공수사단, 그리고 제10 산악사단 이런 아주 기동화된 그런 사단들이 지금 전 사단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B-52 폭격기에서 전단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전단이 수만 장씩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하하는 훈련을 지금 15년 만에 처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단탄은 뭐냐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심리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있는 곳을 신고해라. 그러면 생산권 얼마 주겠다. 또는 어떤 부대 전체가 투항을 하면은 그 무기 하나하나까지 계산을 해서 다 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그렇지만 대항하면 반드시 사살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단탄의 이제 효과인데 그 전단탄 투하 훈련을 처음으로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훈련? 미국에서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 뭐 실시했다는 것은 하루만 지나면은 북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단탄 투하 훈련.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 작전을 하려면 항공모함이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항공모함이 지금 이제 호주에서 한 척이 로널드 레이건이 호주 해군하고 합동 훈련을 하다가 북한이 화성 14형을 쏜 그 다음날 바로 지금 올라와서 지난 주말에 요코스카 입항을 해서 재보급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또 나오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 칼빈슨 항공모함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다 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라고 이 항공모함이 지금 현재 동태평양 즉 삼함대 지금 배속이 돼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삼함대 총 사령관이 이제 중장인데 그 삼함대 사령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상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함대 작전구역에 가서 잘 임무를 수행하라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4함대에 있는 루즈벨트가 곧 7함대로 온다는 말 아닙니까? 즉 우리 한반도 지역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세 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이 지역에 배치가 된다. 이것은 아웅산 테러 때도 그렇고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세 척
정도가 이렇게 동원이 됐었고 새 책임은 사실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미국 언론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스탠스에 의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상세하게 취재를 한 다음에 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괌 포격 사격을 감행을 했다. 그건 주간이 될 수도 있고 야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지난번에 뭐 야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포착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바로 선제 대응은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나온 대로 뭐 미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 시나리오는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가능할지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짚어주시죠. 주간이든 야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뭐 요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어요. 다만 야간에도 작전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냐라는 것인데 우주는 뭐 주야 관계없이 우주에서 하는 인공위성 탐정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동해에 하워드 로렌젠이라고 하는 그 X밴드 레이더가 장착된 아주 큰 군함, 레이더 군함이에요. 자, 잠깐만요, 신 대표님. 자,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직접 이 북한과 미국과 대치 국면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 있었던 관련 내용,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신 대표님 마저 발언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소장님께 오늘 했던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워드 로렌젠이라고 하는 그 탄도탄 추적 그 레이더를 실은 전용 군함이 동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SLBM이든 아니면은 ICBM 화성 12형이든 어딘가로 그걸 뭐 일본으로 넘겨서 태평양으로 쏘든 아니면 괌 쪽으로 쏘든 어딘가로 쏘더라도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 자산을 지금 동해로 지금 들어왔고 그것을 이제 괌에 있는 사드 기지라든지 아니면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들에게 데이터를 보내주겠죠. 그러나 조금 지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러한 시스템들이 올해까지는 각자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안 돼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돼서 하워드 로렌젠이 들어가서 어떤 그 습득한 정보를 전부 사드 레이더나 또 이지스함이 그대로 자기 레이더가 탐지한 것처럼 똑같이 보내주는 시스템이 내년에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내년보다는 높다. 왜? 요격당할 확률이 내년이 되면 굉장히 요격당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것을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준비를 잘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대북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할지 저희들이 뭐 A주시 왔는데 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게 아마 미국 지난번에 미중 정상간 전화 통화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 정부도 평가는 했습니다만은 미국 등과 협력해 심각한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푹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 중단해야 이렇게까지 이제 촉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발언?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결국은 미국 역시도 군사적인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도 예.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전쟁을 막기 위한 지금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춘다. 이래 볼 수 사실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한미 동맹 자체가 그것이 그야말로 평화동맹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이것을 막는 것이 그 주 목적이지 예. 한미동맹 가지고 뭐 북한을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원천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북한이 이 도발적인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예. 우리가 철저한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돈독하게 이것을 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예. 그리고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이 전쟁을 가지 않고 다시 어떤 뭔가 대화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 환경을 창출해 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 뭐 일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그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응징이라든가 예, 이런 맞습니다. 그 군사적 예. 대비 태세 여기에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비 태세를 조금 더 유약하게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비판이 나오죠.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강조한 것이 결국은 기본적인 우리의 국방력 물론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연합 전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국방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적 이런 행태들을 단호히 예. 우리가 그 막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예. 사드의 재배치 이것이 또 임시지만 예. 하겠다는 그런 그 결정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강조를 한다기보다는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이러한 방어적인 여러 가지 대비 태세 이 자체도 오히려 그 평화를 깨기보다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예. 하나의 수단이다. 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예. 나름대로의 그 평화적 해결 예.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강경 발언 때문에 8월 위기설이 고조되는데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있지 않습니까? 신 대표님, 그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상황이라면 더 크게 뭐 판을 벌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럼 북한을 자극하는 걸 좀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취도를 봐도 되겠습니까? 취지로? 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 외형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예, 맞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전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물론 훈련 국민에는 그 들어온 전력들이 훈련 국민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 다른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특수적인 예. 그런 임무를 가진 부대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또 저도 한 말씀 예, 드리자면 그러시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전적으로 미국의 선택에 달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첨예한 관심은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서울 불바다론처럼 서울의 포탄이 날아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려면은 미국의 공격과 우리의 의지는 별개라는 것을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북쪽으로 들어가서 통일을 할 어떤 그 국민적 합의가 돼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통일보다는 북한의 핵이 없어져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진적인 통일을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게 우린 평화적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북한에게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에게 하는 말, 우리 국민에게 하는 말은 북한도 다 봅니다. 그리고 혹시 위기가 더 고조가 되어서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어떤 그 임박한 상황이 되면 예.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선언까지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한미 동맹, 주한미군은 움직일 수 없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이 현재 미국에게 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예. 한국군
그 부사령관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합의를 해줘야 이 한미 연합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 사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라는 선언조차 해준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조건 반사적으로 포탄을 날리는 것, 그것을 피하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이 잠수함을 위장막으로 가릴 수도 있나 보죠? 네, 잠수함에 이제 사람이 다니는 것,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잠수함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위장막 가린 부분이 사람이나 물자가 들어가는 그 통로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물자를 집어넣고 아니면은 나중에 미사일을 심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겠죠. 미사일을 심을 때는 아마도 그 아일랜드라고 해서 불룩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함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위장막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사일을 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뒤 부분을 지금 위장막으로 가려놨는데 저기에는 뭔가 어떤 그 보여주기 싫은 어떤 물자를 집어넣는 왜냐하면 저게 통로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게 지금 심포함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포라고 하고 어떨 때 고래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래급이라고. 그런데 이제 저 판단이 사실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지금 미국에서 그 38 로스가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라든가 특히 이것을 사전에 포착을 했다 해가지고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형태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38 로스가 핵실험 곧 할 것이다 했을 때 그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북한이 이러한 38 로스와 같은 소위 위성을 상업성 위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활용을 한다. 그래서 자기들 그 워낙 예를 들어서 이제 긴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사실 있을 때 그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곧 SLBM 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게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움직임 자체만 가지고 곧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때때로는 북한의 첩보에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을 이제 SLBM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런 첩보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사실은 그 괌 그쪽을 자기들이 그 네 발을 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좀 중거리 미사일을 뭐 다른 형태로 다른 위치로 쏘아 올리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SLBM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형태로 이게 발사를 할 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대안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크다. 도발의 이 사전 징후로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김정은 2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예전에 뭐 최근이죠. 그 패턴을 보면 뭐 화성 14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잠시 한 2주 동안 사라졌다 다시 나오면 바로 도발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줄례를 따른다면 조만간 도발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판단을 그렇죠. 김정은 자체가 어떤 도발을 그리고 또 그것을 막 과장해서 선전할 수 있을 소재의 도발 이런 걸 했을 때 일부러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라져서 김정은 자체가 그것을 진두지휘해서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의 군사 지도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군 정치하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력이 군사 지도력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사실은 좀 최소한의 또 다시 다른 어떤 SLBM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북한이 또 발사를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그러나 형태가 또 약간 그 고도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있다. 이것을 강하게 선전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긴장을 조성해 나가고 또 이것 자체로 대미 핵 전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그것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게 김정은이고 이것을 앞으로 대화로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그럼 김정은의 혁혁한 지도자로서의 그 공을 세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뭐 잠시 자맹을 한다 이런 분석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화성 14, 화성 12 뭐 이런 걸 쏠 때는 그렇게 자맹을 하고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과거 화성 14 2차 발사 때까지와는 지금 다른 국면이에요. 지금 미국이 Fire and Fury 정말 그 볼 수 없었던 그 분노의 화염을 볼 것이라고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어떤 그 새로운 도발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모습을 안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데나 기지라든지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국의 군사 기지, 특히 공항에 스텔스 기들이 많이 와 있어요. F-22, F-35 그리고 이제 괌에는 B-2가 있죠. 괌에 있는 B-2가 사실은 뭐 보면 굉장히 좀 덩치가 크고 뒤뚱거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괌에 있는 B-2는 김정은이 어떤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을 때 때릴 수 있는 것이지만 F-22 같은 경우는 속도도 마 2가 넘고 시속 2,400km가 넘죠. 그럼 마 2가 넘고 그런 엄청나게 경량의 기동성 있는 스텔스기인데 여기 SDB라고 하는 정밀 유도 폭탄이 8발이 탑재가 되는데 이게 강화 콘크리트 1.6m를 뚫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8발을 탑재하고 있는 F-22가 지금 가데나 기지에 열몇 대가 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김정은의 동선이 파악되면 지금 이 상황에 예를 들어 차량을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한다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정말 미국이 마음먹으면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김정은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비행기 절대로 안 탔지 않습니까? 미국이 혹시 격수할까 봐. 그래서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당분간은 자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참 그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이 김정은의 동선은요, 움직이는 현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 현지 그 상황 그대로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제 이 모든 것을 편집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을 언제 했노라.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맹을 한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율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물론 이제 얘기하신 대로 김정은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지금 괌을 폭격을 하는 어떤 그런 현지 상황으로 간다면, 실제 상황으로 간다면은 김정은 자체의 소위 그 위험도 이거는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는 건 뭐 일반적인 평가로 볼 수가 있죠. 내친 김에 북한 내부 이야기 좀 다시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뭐 대규모 군중 집회, 군인 집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 언론은 정작 북한 내부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선술집이나 어린이 교통 등에도 가족들로 넘쳐난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군인이나 청년들이 자원 입대에 탄원을 해서 뭐 347만 명인가 입대를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제 북한이 소위 괌 포격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도발적인 언사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나온 평가가 뭐냐 하면은 이건 내부 체제용이다. 내부 결속을 위한 하나의 그것이다 하는데 근데 여기 상당히 방점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정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의 지도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주민들은 지금 이완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장마당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장마당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당이라든가 이 국가 자체가 인민들한테 할 의무가 할 수 있는 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민들 자체가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위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이런 획일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완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라든가 이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내부 체제 결속을 하는데 활용한다 이래 볼 수도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건 신 대표님 여쭤볼게요. 저기 문재인 특보가요.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의 대북 강경 발언이 우려스럽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인가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했었을 때 문 대통령이 좀 톤 다운을 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자, 이게 좀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정도로 요구를 하면 좀 받아들일만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던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문재인 패싱이다, 뭐 코리아 패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입장을 뭐 좀 폄하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미국의 안보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일이고 94년도의 1차 북핵 위기 상황과 지금하고는 달라요. 94년도는 미국의 그냥 단지 그냥 핵 개발하겠다. NPT 탈퇴하고 핵 개발 징후를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 만들었고 그 목표는 미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처럼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그 우리의 어떤 입장이 통할까?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사실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말씀들이 쭉 이제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전혀 색다른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 오바마와 트럼프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우리의 대응책을 따로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그 지금 덤포드 의장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는 길에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 지난번에 미중 정상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이렇게 일정이 좀 잡혀 있죠. 중국 군수뇌부가 어떤 얘기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중국 일각에서는 뭐 대북 특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떤 카드를 중국 쪽에서 좀 내밀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사실 중국의 그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입지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한반도에 있어서 이 군사적 긴장 조성,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동북아까지 이 그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은 역시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그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뭐 군사적 서로 상호가 공격을 한다 어떻다는 그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간에 직접 머리를 맞대고 소위 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라든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미국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소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래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사실 그 북한만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역시도 주한미군 철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한테 군사 안보적으로 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뒤로 돌아서는 북한을 좀 부추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그거는 할 수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은근히 그래서 우리가 시체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군 신우이 같은 역할을 한다. 소위 앞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가지 뭐 제재에 동참하고 한다 그러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실제 가서는 미국 간에 대화해라. 대화를 통해 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해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만이 이 한반도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이번 주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 지켜보고요. 신 대표님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괌에서 이제 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행동 수칙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23일 날 저희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 괌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23일 날 그 민방위 훈련에 그런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게 동참을 평소보다 하실 것 같고 또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고 있는 직장, 가게 이런 것들 중에서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일단 방향을 판단하시고 혹시나 공습 경보가 울리면 남쪽으로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향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방이 제일 안전합니다. 남향 쪽에 있는 안방이. 그러면 안방 뒤에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뒤에 또 방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여러 개가 있죠. 북한은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폭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북쪽으로 이렇게 쇼윈도우가 나 있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근무하고 있다. 빨리 남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걸어도 기왕이면은 북쪽이 훤히 튀어 있는 것보다는 남쪽으로 튀어져 있는 길을 걸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안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연구 군사연구소장,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